나이 들면 자연인처럼 사는 것도 좋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실제로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폭망하고 이혼까지 당하고 자녀들까지 멀리하자 삶을 끝내려는 마음까지 먹었었는데, 평소 산을 좋아해서 전국에 있는 산을 오르내리다가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토담집이 있어서 주인을 찾아 싸게 구입해서 무조건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서 산 지 한 5년째 되는데 건강이 아주 좋아졌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산속에서 살아도 기본 생활비는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봄에는 산나무를 뜯어서 말려서 오일장에 와서 팔고, 가을에는 산더덕과 산도라지 등을 캐서 팔아서 생활비를 만들어 쓰는데, 거의 자급자족을 하니까 작은 돈으로도 생활하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공기 좋고 물이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으니까 건강해져서 병원 갈 일도 별로 없다고 하면서 나름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답하면은 오일장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시 빌딩 숲보다 산속 토담집이 공기도 좋고 건강에 더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플 때 병원 가서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살기에는 숲속보다 빌딩 숲이 사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평소 자가 면역력 등은 자연 속이 더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자연인처럼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은퇴하면 이촌 오도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틀은 도시에서 살고 5일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반대로 이촌 오도로 살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이 먹으면 반대로 2도 5촌, 이틀은 도시에 살고 닷새는 촌에서 사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후배는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하였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속에 흙집을 짓고 실제로 5도 2촌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서울에 살고 이틀은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시골에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으면 되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시골에 작은 농지를 임대해서 컨테이너에 농막을 놓고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요즘은 찾아보면 산골에 노는 땅이 많아서 소액의 임대료만 준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마음에 드는 땅을 찾을 수 있지요. 요즘은 남자만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TV 프로에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은 여성 혼자 산에서 사는 사람도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지친 몸과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MBN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한 전직 소방관 이범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15층 높이의 건물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레펠 하강 훈련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해내는 천생 소방관이었던 그는 13년간 여러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끔찍한 사고 현장의 트라우마들이 옥죄어 왔고 사고 현장이 자꾸 떠올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퇴직하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퇴직 후에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자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운명 같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생 뭐 있어?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엔 3마리 고양이와 산행을 하러 가고, 산에서 살뜰히 챙긴 버드나무잎과 소나무잎은 염소를 위한 선물입니다. 요리 실력까지 키워서 산딸기를 고명으로 올린 콩국수, 그리고 다슬기를 아낌없이 넣은
부침개와 비빔밥까지 해먹는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주는 재료로 요리하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자연에서 살면서 행복도 찾고 비로소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자 가수의 아모르 파티 가사가 생각납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뿌리며 살지.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가슴이 뛰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연인처럼 살고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지내면서 새싹을 보면서 봄을 맞이하고 한여름 온통 푸르름에 쌓여 생활하다가 오색 단풍 가을인가 싶었는데 하얀 눈밭에서 낭만을 즐기면서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파트보다 산골 흙집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은 어릴 때 저희 집이 흙집이었는데 아버지는 겨울에 사랑방에 군불을 지펴서 구들장을 뜨겁게 달군 후에 한잠 주무시면 온몸이 쑤시는 것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찜질방이 그것을 진화시킨 것인데 여건이 된다면 산골에 흙집 짓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 6평의 원룸 형태로 짓고 5촌 2도 형태로 살아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호랑이같이 산에서 사는 짐승들은 요양병원 신세를 짓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며칠 앓다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갑자기 퍽 하고 쓰러져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MBN에서 방송되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로망을 자극하며 자연으로의 해결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만족시켜 주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젊은 시절을 도시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개인사의 아픔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들어와 위기에 처한 삶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빠와 엄마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지요. 이런 경쟁 속에서 실패하여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건강과 돈, 직장 등을 잃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무능력자로 내몰려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산이고 자연인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인이 된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땅과 집이 있어야 하고 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삶의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고독을 이겨내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속 자연인들은 목공 기술을 익혀 가구도 만들고 집도 스스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요리 실력은 필수적인 자연인의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생활력만 갖고 산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낮에 자연은 일과 먹을 것을 주지만 밤에는 고독을 줍니다. 이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려면 예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도 쓰고 기타를 치고 또 낮 동안 노동으로 고단해진 심신을 단련해 주어야 버틸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누구나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자연인과 도시인이 중간지대인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은퇴하고는 도시의 빌딩 숲에서 숨이 막히게 살지 말고 귀농 귀촌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귀농 귀촌에 참고할 만한 내용 몇 가지를 공유해보기로 합니다. 제 고향은 칠갑산 자락으로 산 좋고 물 맑고 공기가 깨끗한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도시에서 살다가 노후를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살기 위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 이곳에 정착하셨던 분들은 이제 원주민 못지않게 잘 적응하셔서 모든 것을 자족하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처음에는 마냥 시골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이사했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귀농한 선배들이 생생한 정보를 얻었으면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되돌아보면 추억이지만 당시에는 몰라서 고생한 것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을 떠나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 귀촌을 결심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듣고 고민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골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살아갈 지역에 직접 가서 귀농인도 만나보고 관련 기관도 방문한 뒤 귀농에 대한 결심을 굳혀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인들은 농업을 보는 시각이 매우 좁긴 하지만 오히려 목표와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단순화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생활에서 익혔던 시장 경제 논리와 체계적인 업무 처리 경험을 녹인다면 성공 확률은 훨씬 높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 생활의 장단점과 자금 등의 질문을 본인에게 끊임없이 물어가며 귀농을 결심했다면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집을 지었다가 이웃의 마찰 등으로 인해 적응이 안 되거나 사정이 생겨 도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시골집은 잘 팔리지도 않고 건축하는 데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빈집이나 아니면 방 한 칸 얻어서 농촌이나 산촌 생활에 적응을 해보면서 그 동네가 자기에게 맞는지 여부들을 알 수 있고 더 좋은 땅과 집을 더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작게 시작해보라고 합니다. 아무튼 나이 들면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형편이 안 된다면 시간을 내서 산과 들을 누비며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겨울 황선만. 겨울은 봄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구부러진 긴 터널 같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직선이라면 어둠 가운데서도 멀리 밝은 빛이 보이지만 구부러진 터널은 캄캄하기만 하다. 가난한 자의 겨울은 길고 어둡다. 구부러진 터널같이. 그런데 걱정할 것 없다. 아무리 겨울이 혹독하게 춥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파란 새싹을 틔우며.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